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도 정월 이번 2026년 2차 대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간식 분배라는 문제를 같이 봐봤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 4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요 수열 연산이라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뭐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니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애드혹 느낌의 문제가 아주 강한 문제였습니다. 풀이가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쉽게 오답이 날 수가 있고 약간 쉽게 삑사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풀이하고 뭐 코드가 이게 긴 게 아니어서 풀이가 간단하게 마지막에 풀이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구해낸지 알고리즘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숫자 n하고 m이 주어지는데 이 숫자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수열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A라는 수열이 있고 B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A라는 수열은 크기가 n이고 B라는 수열은 크기가 m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A라는 수열은 1부터 n까지의 모든 숫자들을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보장이 되는데 어떤 순서인지는 보장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작위로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요게 A라는 수열이고 B라는 수열이 이제 m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 m은 무조건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요 m개 숫자가 있는 B라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 A라는 이렇게 설명하죠. B라는 수열은 이제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어, A에서는 이제 n개 숫자 중에서 n개가 각각 하나씩 있다는 거였다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요 n개 1부터 n까지의 숫자 중에서 m개의 숫자가 하나씩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라는 수열이 같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받았을 때 이 A하고 B 수열을 입력을 받았을 때 목표는 저희가 A에서 A라는 수열에서 B라는 수열로 제가 변환을 할 수 있냐 이 가능한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변환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변환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연산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교환 연산하고 합치기 연산 이렇게 따로따로 있죠. 이 교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번째 숫자를 이제 i번째 숫자에다가 교환 연산을 한다고 치면은 자기 옆에 있는 숫자랑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연산을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은 무조건 i번째 숫자보다 다음에 오는 숫자가 더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첫 번째가 교환 연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5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얘를 i로 잡고 교환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5랑 같이 교환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5하고 4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5가 4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i를 5에다가 둬도 4랑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연산이 이제 변환 연산 변환 연산이 아니라 합치기 연산 이 합치기 연산이란 건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i라는 숫자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어, 오른쪽으로 옆에 있는 숫자랑 같이 합칠 수 있는데 이 합친다는 게 이 두 개 숫자 중에서 최소 값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교환 연산이랑 다르게 이 i 번째 숫자가 i 플러스 1번째 다음 숫자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뭐 그런 특수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i 번째 숫자를 기준점으로 뒀을 때 다음 숫자랑 최소 값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통일을 시킨다. 그 연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연산을 할 때마다 수열의 길이가 1씩 줄겠죠. 그래서 그게 요 조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환 연산, 합치기 연산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A라는 수열에서 B라는 수열로 바꿀 수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문장이 어, 정답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수열에서 B라는 수열로 변환할 때 뭐 5번을 통해서 변환할 수도 있을 거고 뭐 10번을 통해서 변환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저희가 최소화한 풀이를 출력을 해도 되진 않습니다. 되기만 하면은 어떤 풀이는 출력을 해도 된다. 요 점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의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약 조건인데 요 m하고 n 각각 이제 a하고 b 수열의 길이겠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3000입니다. 꽤 작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 a하고 b 수열 같은 경우는 1하고 n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3000 내외의 숫자일 3000 내의 양수의 숫자일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을 봤을 때 여기서 q라는 게 이제 연산의 개수거든요. 가능했을 때 q라는 게 연산의 개수인데 q 같은 경우는 n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어떠한 q 값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 예시를 보면은 가능히 할 때 이제 총 연산 개수를 출력을 하고 순서대로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출력을 하는데 뭐 1번 연산이 이제 어, 여기서는 교환 연산이죠. 그래서 1번 교환 연산을 첫 번째 인덱스에 한다. 그다음에 뭐 1번 연산을 2번째 인덱스 한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 되면은 노라고 출력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입출력하고 문제 요약이었고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두 개 교환하고 합치기 연산이 있잖아요. 요 두 개 중에서 좀 더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요 교환 연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교환 연산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좀 해석을 하면은 합치기 연산보다 좀 더 조심해야 된다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교환 연산 특징상 요런 조건이 있었죠. 이제 무조건 i 번째 숫자보다 i 플러스 1번째 숫자가 커야지 교환이 가능하다. 요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요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xi 그 다음에 다 함께 xi 플러스 1번째 해서 만약에 i 번째가 뭐 크기가 뭐 2 정도 된다 라고 치고 i 플러스 1번째가 뭐 3이나 4 정도 된다. 아무튼 이렇게 i 플러스 1번째가 i 번째 숫자보다 큰 상황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다가 교환 연산을 취한다고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새로운 i하고 i 플러스 1번째 숫자가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점은 이렇게 한번 바꿨으면은 요 둘을 다시 원 위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면 i 플러스 1번째를 기준으로 전 숫자랑 교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무조건 다음 숫자랑 교환을 해야 되는데 다음 숫자랑 교환을 하면은 i 번째 기준으로는 요 다음 숫자가 무조건 작죠. 근데 다음번 숫자가 작으면은 교환 연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환 연산을 한 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한 번만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익스팬드해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수열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이 비수열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변환이 가능하다면은 A 수열에 이제 B 숫자들 이제 바꿀 수 있는 순서대로 있겠죠. 근데 여기가 뭐 B0 그다음에 뭐 여기가 이런 식으로 B 수열에 있어야 되는 숫자들이 요게 A 수열이면은 이렇게 칸마다 뭐 존재를 하겠죠. 근데 요 조건을 봤을 때 방금 저희가 말한 요 교환 연산이 한 번만 가능하다. 요 조건을 봤을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 이렇게 비수열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교환을 할 때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0번째가 왼쪽에 있고 첫 번째가 오른쪽에 있죠.
이제 비수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결국에 최종적으로 수열에서 B라는 수열에서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숫자인데 요 둘이 교환을 해버리면은 다시 못 돌리기 때문에 B라는 수열을 만들 수가 없겠죠. 만약에 요 칸에 뭐 B의 첫 번째, 그러니까 B라는 수열이 있을 때 첫 번째 칸에 있어야 되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는 반대로 0번째 있어야 되는 숫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제가 교환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겠죠. 해야지 이제 여기가 0번째가 되고 여기가 첫 번째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아무튼 교환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연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그 점에 유의를 하면 되고 합치기 연산의 목적을 한번 볼 건데 A라는 수열이 이제 B라는 수열보다 무조건 크거나 아무리 작아도 B라는 수열이랑 크기가 같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만약에 이 두 수열의 크기가 다를 때 얘 길이를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이는 연산이 합치기 연산입니다. 교환으로는 줄어지진 않죠. 합치기 연산으로만 줄일 수가 있는데 어, 결국에 이제 교환하고 합치기 연산 이 두 점을 봐서 교환하고 합치기 연산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교환 연산이 하는 역할은 A라는 수열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딱 봤을 때 이제 B 수열에 들어가는 요소들만 저희가 보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적어도 B 수열에 있는 요소들만 봤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오게 하는 거가 요 교환 연산의 목적이고 합치기 연산의 목적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가 B수열에 있는 숫자고 요것도 B수열에 있는 숫자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제 요 두 개 숫자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다른 숫자 아니면 숫자들이 요 사이에 있는데 얘네는 이제 B라는 수열에 있으면 안 되는 숫자들이죠. 근데 뭐 얘 같은 경우에 뭐 0번째 그냥 얘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 첫 번째 아니면 얘가 0번째 이렇게 순서는 뭐 어떻게 돼도 그 이상하지 않죠. 무작위로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얘가 0번 얘 비수열로 봤을 때 얘가 먼저 오든 아니면 얘가 먼저 오든 결국에는 요 둘이 서로 양옆에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죠. 만약에 얘가 첫 번째고 얘가 이제 비수열에서 첫 번째고 얘가 비수열에서 0번째면은 일단은 이 공백을 없애야지 요 둘이 양옆에다가 두고 교환을 하던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비요소들 사이에 요 갭을 줄여주는 것이 요 합치기 연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잘 섞어가지고 각 비수열의 요소마다 그 갭을 줄이고 그 있어야 되는 위치에 두는 거가 저희 목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해석은 대부분 완료가 되는데 A 수열을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 코드로 구현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일단은 어, 비수열이 저희가 주어지잖아요. B의 요소를 B의 요소를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수열의 첫 번째 칸에 있어야 되는 요소, 두 번째 칸에 있어야 되는 요소 그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할 때마다 그 B의 아예 번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를 뭐 타겟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요 타겟이 A에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했으면은 얘를 가능한 맞는 위치에 두기. 맞는 위치에 두는 것이 저희의 목표겠죠.
근데 이제 요 맞는 위치에 둔다. 요 연산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소라고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오른쪽으로 최대한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최대한 움직인다. 오른쪽을 최대한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최대한 움직인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 부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말했다시피 어 만약에 이 오른쪽 부분에 b에 i 플러스 1번째 아니면은 비수열에서 더 나중에 나온 숫자들이 있다고 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중에 나와야 되는 숫자들이 이 오른쪽에 있다면은 교환 연산을 저희가 이 i번째 숫자랑 얘네랑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순서가 바뀌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뜻이 뭐냐? 저희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i번째 숫자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최대치는 나중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여기 i번째면은 i 플러스 알파 번째. 그러니까 i번째보다 비수열에서 나중에 나온 숫자를 저희가 마주치는 순간 오른쪽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고, 뭐 두 번째 가능성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요 칸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더 작다고 칠게요. 뭐 얘가 뭐 4고 얘가 5면은 그 상황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두고 뭐 교환 연산을 할 수 없고 합치 연산하면은 4로 통일이 될 거고 그걸 또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i번째 기준을 봤을 때 다음 숫자가 더 작아도 저희가 오른쪽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 하나를 저희가 겸비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뭐 i번째가 i 플러스 1번째보다 큰 상황. 뭐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는 어디까지 움직이면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른쪽이랑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더 나중에 나온 숫자들 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다시피 왼쪽에서는 만약에 전에 나온 숫자들이 있어요. 뭐 i-1번째 비수열에서 i번째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는 숫자를 이 왼쪽에 있다면은 걔네보다 왼쪽으로 이제 교환 연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숫자를 맞닥뜨리면은 왼쪽으로 더 이상 못 움직인다. 뭐 그게 뭐 첫 번째 조건일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비수열이 없는 숫자라고 칠게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b의 i번째 숫자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요 전칸에 있는 숫자 얘는 b에 나오지 않습니다. b에 나오지 않은 b에 나오지 않는 숫자라고 칠게요.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b의 i번째보다 크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크면은 그냥 저희가 합치기 연산하면 되겠죠. 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갭을 줄일 겸 b i번째랑 합치면은 요 숫자가 자동 알아서 사라지겠죠. 그렇다면은 합치기를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만약에 b의 i번째 숫자보다 더 작은 상황이면은 뭘 해야 되냐? 요 상황에서는 저희가 교환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왜 교환 연산을 해주냐? 거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b의 요소를 하나하나 보는데 아이고, 하나하나 보는데 이 하나하나 보는 게 0부터 n번째까지 이제 기존 오름차순 순서대로 차례차례 보는 순서잖아요. 요거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저희가 비수열에서 맨 처음 나오는 숫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고 이제 그 패턴인데 결국에 저희가 음, 지금 요 스팟에 지금 b의 i번째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의 i번째보다 더 큰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저희가 실제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숫자 수열이라면은 어 얘를 저희가
요쪽으로 옮겼을 때 결국에는 이제 b의 i 플러스 1번째 아니면 더 나중에 나온 숫자들 중에서 결국에는 얘네가 저희가 나중에 볼 숫자들이잖아요. b의 i 번째를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얘네를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고 배치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얘네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얘가 실제로 만약에 변환이 가능하다면 얘네를 통해서 합치기 연산을 함으로써 저희가 요 더 컸던 숫자, 요 넘겼던 숫자가 이제 나중에 요 합치기 연산을 통해서 얘네랑 합치기 연산을 통해서 얘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변화를 할 수 있다면, 안 된다면 이제 그거는 제가 노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불가능하다는 뜻이니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비수열에 있는 숫자를 보고 있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숫자를 보면은 일단은 오른쪽으로 넘겨라. 이제 더 작은 숫자를 보고 있을 때 i번째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를 보고 있을 때 일단은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연산입니다. 그 교환 연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끝까지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 b의 i-알파 번째 숫자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뭐 맨 처음 부분까지 갈 때까지 뭐 0번째,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오른쪽으로 갈 때도 뭐 세 번째 가능성은 저희가 오른쪽 끝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튼 뭐 그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다음 왼쪽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양옆으로 한 번씩 이동을 해서 저희가 B의 수열에 있는 숫자들을 A에서 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풀이 코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구해냈는지 마지막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네, 풀이 코드입니다. 여기서 길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일단은 전역 변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력을 받을 변수를 n하고 m, 그 다음에 a하고 b 배열들이 있죠. a를 벡터로 한 이유는 저희가 합치기 연산을 할 때마다 이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레이스 연산이 이제 원래 5의 n 시간 복잡도를 가지긴 하는데 n이 이제 3000밖에 안 되니까 그게 큰 이슈는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이레이스 해가지고 연산하고 인덱스 카운트를 좀 더 깔끔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벡터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in b는 뭐냐면은 만약에 b라는 수열에 등장하는 숫자라면은 그게 몇 번째 b 수열에서 몇 번째 나온 숫자인지를 약간 기록을 하는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b 수열이 이제 뭐 1, 2, 4, 3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in b의 4는 3이겠죠. 이제 요 4라는 숫자가 b라는 수열에서 몇 번째 나오냐 하면은 요 문제에서는 1 베이스 인덱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나온다. 요걸 가리키는 게 요 inb라는 배열이에요. 아무튼 그런 배열이 있고, 파시블은 저희가 이걸 변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불리한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변환을 할 수 있으면은 몇 번의 연산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리고 연산들 뭐뭐 있는지 추가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노라고 출력하고 끝내야 되죠. 이제 분간하는 이제 판별해주는 불리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move CNT는 이제 연산 개수 카운트하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이 숫자고, moves가 이제 저희가 문자열로 이제 저장을 해놓는 식입니다. 초반에 인b를 다 -1로 저장을 합니다. -1이면 이제 b라는 수열이 안 나온다 라는 뜻이고, nm 입력 받을 때 b 수열에서 b의 i번째 숫자 입력 받았을 때 얘는 이제 나오는 거죠. b 수열에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니까 i번째 순서에 얘가 나온다 를 이제 기록하는 게 요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처리하고 입력 다 한 다음에 여기 for loop이 이제 주 알고리즘인데, 일단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b의 요소를 저희가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하나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for loop을 이렇게 선정을 했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차례대로 본다. 그래서 b의 i번째를 타겟이라고 저희가 변수를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 타겟이라는 숫자가 현재 A라는 벡터에 어디에 있는지 찾기를 위해서 요 J라는 인덱스 이제 세팅을 해주고 해주면 이제 여기를 넘어오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간다. 근데 요 두 개 조건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저희가 배열의 오른쪽 끝까지 맞닥뜨렸다. 가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B 수열에서 나중에 나오는 숫자를 저희가 보면은 그 즉시 저희가 멈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여기서 NB에서 그쵸. 그래서 만약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가능성이죠. 저희가 오른쪽에 더 작은 숫자가 있으면은 교환 연산을 저희가 오른쪽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미니멈 합치기 연산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가능성에서도 브레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넘기면은 무조건 연산을 해야 되니까 move CNT 일단 일씩 올려주고 가능성이 두 개가 있죠. 저희가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숫자가 수열 B라는 수열에 있는 숫자거나 없는 숫자거나 이 첫 번째가 이제 있을 때 경우인데 있을 때는 저희가 합치기 연산하면 안 되고 교환 연산을 해야겠죠. 교환 연산을 하고 일단은 저희 다음 숫자가 더 작은 상황은 이걸로 걸러졌기 때문에 무조건 더 큰 상황이겠죠. 요 아래에서 보는 상황들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B에서 나오는 숫자이면서 지금 저희가 보는 B의 i번째 숫자보다는 더 일찍 나오는 숫자인 상황이겠죠. 더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 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요 상황에서는 1번 연산을 취하고 교환 연산을 한다. 그래서 실제 수합을 해주고 moves에다가는 요걸 문자열로 저장을 해주고 J라는 인덱스 하나 올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다음 숫자가 안 나오는 숫자면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합치기 연산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moves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냥 erase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erase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인덱스를 안 바꿔도 되겠죠. 어차피 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다 왼쪽으로 한 칸씩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쪽으로 갈 만큼 갔으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연산이 요 두 번째 while loop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을 만큼 이제 왼쪽 벽을 부딪힐 때까지 맨 처음 요소가 될 때까지 이제 왼쪽으로 간다가 요 조건문이고 그럼 이제 가능성이 똑같이 두 개가 있죠. 저희가 왼쪽에서 보고 있는 숫자가 B라는 수열에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있다가 첫 번째인데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가능성 얘기하는 게 만약에 저희가 왼쪽에 있는 숫자가 B에 나오는 숫자이면서 더 일찍 나오는 숫자일 때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봤던 가능성이죠. 그땐 저희가 멈춰야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교환 연산을 취하면은 다시 못 돌아오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은 에서 J-1번째에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교환 연산을 저희가 취하긴 하는데 취했을 때 저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J-1번째가 더 작아야겠죠. J번째보다. 이제 그걸 좀 유의를 해두고 아무튼 그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그땐 브레이크를 해주고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교환 연산을 취하면 되겠죠. 그걸 문자열에다가 넣어주고 수합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J를 하나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주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B에서 안 나올 때 안 나오는 경우에서 만약에 지금 안 나오는데 더 작은 숫자면은 합치기 연산을 못 하잖아요. 합치기 연산은 못 하되 저희가 교환 연산으로 오른쪽을 넘길 수는 있죠. 해서 저희가 교환 연산을 취한다를 여기다 쓰고 그다음 수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더 크면은 그냥 합치기 연산하면 되겠죠.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합치기 연산한다 하고 erase를 하면 됩니다.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살짝 수학이 좀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무슨 연산을 해도 J를
일씩 빼주면 됩니다. 그 점 유의하면 되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든 A라는 수열이 이제 B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단 사이즈가 다르면은 일단 무조건 안 된 거기 때문에 파시브를 false로 선언해주고, 만약에 사이즈가 같으면은 각 요소마다 한 번씩 더 확인함으로써 다른 게 순서가 다른 게 나오기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파시브를 false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possibly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no를 출력하거나 yes하고 move count하고 moves 저희가 문자열로 저장했던 거를 차례대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독 유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은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게 초반에 약간 좀 삑사리가 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 해를 구성하는 거, 그게 조금 억가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꽤 좋은 문제였고, 시간이 될 때 나중에 이제 다른 정월 문제들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